아빠 오늘 수진이 어땠어? 괜찮지? 성격도 좋고 예쁘고 능력도 좋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며느리감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집에서 내가 좋다고 끝이 아니잖니? 그럼 또 엄마가 뭐라고 해? 아직 그런 건 아닌데. 그럼 뭔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든대? 그게 아니라 엄마는 내일 이야기해 주겠대. 집안에 큰일 있을 때마다 항상 물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내일 점 보러 가는 거야? 아니 그 점집 아줌마가 엄마한테 신이라도 돼? 그 사람이 내 결혼 반대하면 나보고 결혼하지 말라고 할 거야? 글쎄다. 근데 너희 엄마가 그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 그 사람 말 듣고 집 샀다가 집값 많이 올랐다면서. 아니 그때는 집값이 다 오르는 시기였는데 우리 집 말고도 아무 집이나 사면 다 올랐어. 그리고 지금은 다시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왜 아직도 그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우리 아들 결혼에 찬성이야. 근데 네 엄마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아빠가 뭐라고 좀 확실하게 이야기해봐. 언제까지 그 점쟁이한테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다 할 건데? 수진이 진짜 착하고 능력 좋은 애야. 점쟁이가 결혼 안 된다고 하면 헤어지라고 하는 게 말이나 돼? 너희 엄마가 언제 내 말을 듣기나 하냐?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내일 점 보러 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기다려봐. 나 겨우 그런 일로 수진이랑 헤어지기 싫어. 절대 그럴 일 없으니까 괜히 엄마랑 싸우고 사이 안 좋아지기 전에 점 같은 거 그만 보시라고 해. 내가 말한다고 들을 사람이 아니야. 점집에서 궁합 좋다고 하면 바로 결혼식 올리라고 할 거니까 일단 기다려봐. 점쟁이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버리는 저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몇 년 전에 엄마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는 분의 소개로 용하다는 점집에 가서 물어보고 온 적이 있나 봐요. 그 점쟁이가 동쪽의 산 아래에 있는 집을 사라고 했고 점쟁이의 말을 들은 엄마는 그 당시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4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이 작년 기준으로 호가가 9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다시 내려가서 5억 언저리 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 집만 오른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아파트가 다 같이 한번 떴다가 내려왔는데 엄마는 그 뒤로 점쟁이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믿어버리십니다. 집안의 큰일 작은일 가릴 거 없이 모두 점쟁이에게 물어보고 저도 작년에 큰 시험이 있었는데 엄마가 써준 부적을 들고 시험을 보러 가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저는 순전히 제 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점쟁이가 써준 부적 덕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몇 년 전부터 제 뒷바라지를 해주던 여자친구와 올해 드디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어요. 아들, 어제 봤던 수진이라는 그 아이 말이다. 응, 이쁘고 착하고 능력도 좋은 애야. 제발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엄마가 결혼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너 그 애랑 좋은 감정으로 사귀는 것까진 뭐라 안 하겠는데 만약 결혼할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고 헤어져라. 왜? 그게 무슨 소리야? 니들 궁합이 완전 최악 중에 최악이래. 여자가 남자 잡아먹을 팔자라더라. 사마귀 알지? 그 사마귀가 따로 없다더라. 엄마, 지금이 2023년인 건 알지? 요즘 누가 그런 걸 믿어. 수진이 이상한 애 아니야. 나 공무원 시험 합격할 때까지 뒷바라지 다 해준 착한 애라고. 니네 누나도 그 집에서 궁합 보고 시집 간 거야. 봐봐, 얼마나 잘 살고 있니? 그 점쟁이가 아들 하나 낳고 남편 덕 보면서 호의호식하고 살 거라 하더니 결혼하자마자 진짜 아들 낳았잖아. 아니 그거야. 어차피 아들 아니면 딸인데. 아니라니까. 다 맞는 말만 하는 사람이라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관상이나 타고난 사주팔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엄마 말 들어. 그건 엄마 생각일 뿐이지. 나는 이제 수진이 없으면 못 살아. 거 봐라. 벌써부터 그 애 때문에 엄마가 하는 말에 반항하고 토달고. 이것부터 문제라는 거야. 너랑 나랑 그 아이 때문에 싸우고 있지 않니? 대체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걔가 너의 좋은 기운을 다 잡아먹는다고 하더라. 그 여자애가 타고난 기질 자체가 워낙 사치와 허영심이 심해서 너가 돈 벌어오기 무섭게 금방 다 가져다 써버린대. 아니 내가 공무원인데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어? 수진이는 대기업 다니는데 내 연봉보다 2배는 넘게 받는다고. 걔네 집이 우리 집보다 훨씬 잘 사는데 자꾸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래도 그 아이가 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너가 하는 일마다 전부 실패할 거야. 재수도 없고 자녀운도 없고 항상 가정에 불화만 쌓일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그 여자애랑 만나야겠어? 엄마, 난 그런 거 절대 안 믿어. 그리고 수진이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 애야.
돈 벌면 전부 적금 붓고 도서관에서 책 빌려서 읽는 애라니까? 사치나 허영심 따위 아예 없는 애야. 그거야 결혼을 안 해봤으니 모르는 일이지. 나는 그런 사주 가진 애한테 절대 내 아들이랑 결혼 못 시킨다. 하루라도 빨리 헤어져라. 나 수진이 만나서 힘든 수험생활 버틸 수 있었고 공무원 시험도 빨리 합격할 수 있었잖아. 항상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마다 수진이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런 거야. 너는 원래 작년에 합격할 운이었어. 안 그래도 합격할 운이었는데 내가 부적까지 써줬으니 당연한 결과였지. 진짜 엄마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점쟁이 말만 듣고 아들 말은 아예 들을 생각도 없어? 나 수진이 아니면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런 애랑 아느니 차라리 혼자서 살아.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나 수진이 없으면 이제 못 산다고. 어휴, 사내 자식이 저렇게 못난 소리만 해서 어떻게 나란 일을 하겠다고. 나란 일은 무슨 나란 일이야. 그냥 7급 공무원일 뿐인데. 그리고 그동안 엄마가 걱정할까봐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건데. 누나가 진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왜? 아들 낳고 행복하게 잘만 살고 있는데 왜? 며칠 전에도 사위가 나한테 용돈 보내주더라. 그거 겉보기에만 그런 거야. 매형 얼마 전에 회사에서 잘린 거 모르지? 너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회사에서 연말 보너스 받았다면서 나한테 용돈까지 보내줬다니까? 그거 퇴직금 받았겠지. 누나가 착해서 엄마 아버지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매형 작년 연말에 회사 잘렸고 지금 석 달째 집에서 놀고 있어. 누나가 육아휴직 반납하고 다시 직장 나가서 돈 벌어오는 중이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엄마가 말한 사주대로라면 누나가 시집가서 남편 덕보며 호강하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몸도 제대로 안 풀린 상황에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러 나가야 한다고. 아직 네 누나 시집 간 지 2년도 안 됐어. 초반에야 조금 힘든 부분도 있는 거지. 나중에 두고 봐라. 우리 사위 사주에 금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 큰돈 벌어서 네 누나 호강시켜줄 거라고 했어. 엄마, 진짜 정신 좀 차려. 도저히 엄마랑은 대화가 안 되는 것 같아. 네 누나는 누나고 너는 하루빨리 헤어져라. 결혼은 절대 안 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들었지만 점쟁이 말 한마디 때문에 3년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 좋게 만나고 있었지만 결국 저 몰래 엄마가 여자친구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 사주 이야기를 하며 헤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친구도 황당해하고 특히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결혼 이야기까지 서로 오가고 상견례 날짜를 잡아가던 중이었는데 사주 때문에 헤어지라는 소리가 나오니까 그런 집안에 자기 딸 못 보내겠다면서 헤어지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양가 부모님들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고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니들 진짜 헤어진 거 맞아? 맞다니까? 몇 번을 말해? 잘 헤어졌어. 점쟁이가 너는 7월에 태어난 여자랑은 절대로 안 된다더라. 뭔 소리야. 수진이는 1월에 태어났는데. 아니, 너가 나한테 직접 생년월일 적어서 줬잖아? 7월 28일이라고. 아니야, 1월 28일이지. 무슨 7월이야? 어머나, 그럼 사주가 잘못 나왔나 보다. 내일 가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 벌써 엄마 때문에 결혼 다 파토나고 헤어졌는데 다시 물어보긴 뭘 다시 물어봐? 얘, 빨리 수진이한테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해. 1월 28일이면 당장 결혼시키라고 하더라. 진짜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야. 너희들 둘도 없는 너무 좋은 궁합이라면서 1월 28일이면 당장 결혼해도 된대. 나 솔직히 엄마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이해고자시고 나는 너가 잘 되라고 이러는 거지. 어쨌든 궁합이 좋으니까 다 잘 된 거잖아. 빨리 상견례 날짜부터 잡고 올해 안에 결혼해야 좋다고 하니까 늦기 전에 빠르게 결혼식 준비해라. 아니, 내 말 못 들었어? 결혼이고 나발이고 다 끝났다니까. 벌써 헤어졌다고. 남자 여자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니? 전화해서 미안하다 하고 화해하면 되는 건데. 수진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쪽 부모님께서 엄마가 전 보러 다니는 거 알고 난 이후로 우리 집이랑 절대 혼담 같은 건 이야기 안 하시겠다잖아. 그러니까 너가 생년월일을 알아볼 수 있게 잘 적어서 왔어야지. 1이랑 7이랑 헷갈리게 적어놓으면 어떡하니?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 나 더 이상 엄마랑 할 이야기 없어. 내 사주에 부모복은 없는지 그것도 좀 물어봐봐. 아니다, 엄마 사주에 자식복이 없는지 물어보는 게 낫겠네? 뭐?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나 찾지 마.
그동안 키워줘서 감사드리고 자식 하나 없는 셈 치고 사세요. 야, 내가 다 너를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렇게 저는 엄마와 연락을 끊고 집을 나와서 혼자 지내고 있어요. 여자친구에게는 차마 미안해서 다시 연락도 못 하겠더라고요. 항상 점쟁이가 하는 말이라면 뭐든지 믿어버리는 엄마였는데 그 점쟁이가 모자 사이 갈라진다는 소리는 안 해줬나 보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여보, 나 진짜 할 말 있어. 왜?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데? 생활비 벌써 다 떨어졌어? 아니, 생활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제 내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을 만났잖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친구들이 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네. 내가 당신 그 친구들 자주 만나지 말라고 했잖아. 허구한 날 이상한 소리만 하고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만 가득 들어있어서 남 험담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친구들 중에 멀쩡하게 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뭐야, 지금 내 친구들 무시하는 거야?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 잘 나가던 못 나가던 내 소중한 친구들이라고. 알겠어. 말이 좀 심하긴 했네. 근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한 명은 30 넘어서도 남자 한번 못 만나본 노처녀고 다른 한 명은 결혼하고 바람 피웠다가 이혼당했잖아. 그런 친구들 만나서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듣고 오는지 나는 모르겠네. 당신, 잘난 건 알겠는데 그런 식으로 사람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 내 친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애들이고 항상 내 편 들어주는 몇 안 되는 진짜 친구들이라고. 그래 알겠어. 이번에는 또 만나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이러는데? 당신이 우리 집에 용돈 조금 보내는 게 나를 무시해서 그러는 거래. 시댁에 용돈 150만 원 보내고 우리 부모님한테는 50만 원밖에 안 보내잖아. 내가 바보처럼 아무 말 못하고 사니까 당신이 처가 부모님까지 무시한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때 분명히 당신한테 몇 번이나 설명했었잖아. 50만 원은 양가 부모님 용돈으로 똑같이 드리기로 한 거고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100만 원은 내가 빌린 돈에 이자를 드리는 거라니까? 나 사업 시작할 때 부모님한테 5억 빌렸다고 얘기했잖아.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은행 이자도 안 되는 돈이야. 원금은 당장 못 갚아도 이자는 매달 드려야지. 부모 자식끼리 그런 게 어딨어?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그러는 건데. 원래 부모 자식 간의 돈 관리를 더 확실하게 해야 나중에 뒤탈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용돈 문제에 대해서는 당신도 더 이상 할 말 없어. 사실 똑같이 50만 원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래도 나는 너무 속상해. 차별당하는 기분은 떨칠 수가 없다고. 그냥 친정에도 똑같이 150만 원씩 드리면 안 돼? 당신 돈도 많이 벌잖아. 아니 이건 차별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럼 내가 사업하다가 또 돈이 필요할 때 그때 장인어른이 한 5억 정도 빌려줄 수 있어? 우리 아빠가 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빌린 돈에서 이자 내는 거라는데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부모님한테 이자도 안 갚으면 나중에 또 무슨 문제 생겨서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도와주시겠어?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지만 신용이 중요하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사업 오래 하신 분이라 누구보다 돈 문제에 있어서는 철저해. 그나마 내가 아들이니까 이자 계산도 거의 안 하고 한 달에 100만 원만 달라고 하신 거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 당신이 우리 집에 갈 때마다 사위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그래, 나도 장인어른 장모님 좋아한다니까? 내가 차별하려고 돈을 적게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용돈은 50만 원씩 똑같이 드리고 있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빌린 돈에서 이자 갚는 거라고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 그래도 차별하는 건 맞잖아. 친정에서 재산을 많이 갖고 있었으면 당신이 이렇게 했겠어? 재산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고. 왜 자꾸 나를 치사하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생활비로 넉넉하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애도 없이 두 사람 생활하는데 300만 원이면 한 달 동안 쓰고 남잖아? 당신 부모님 더 챙겨드리고 싶으면 그 안에서 알아서 챙겨드려. 아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마트 가봐. 고기며 야채며 오르지 않은 게 없다니까? 그래서 당신이 한 달에 몇 번이나 집에서 밥을 한다고 그래? 나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저녁 먹고 집에 들어가고 당신은 맨날 밖에서 친구들 만나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잖아? 나한테 마지막으로 밥상 차려준 게 언젠데? 아니, 여기서 또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이 바빠서 못 먹는 거지. 내가 일부러 안 차려줬어? 됐다. 이 이야기 계속 해봤자 당신이랑 나랑 싸움밖에 안 날 것 같아. 양가 부모님 생활비 문제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어.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만약 장인 장모님이 용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당신이 생활비 아껴서 보내드리도록 해.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이 이렇게 쪼잔한 사람인 줄 몰랐어. 쪼잔한 게 아니라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거야. 아내와 결혼하고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결혼 전 대기업 무역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부모님에게 사업자금을 지원받아서 제 회사를 차리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 전 모아둔 돈과 퇴직금 그리고 부모님의 돈까지 합쳐서 초기 자본금 8억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다행히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100억을 넘기면서 이제 제법 사업체다운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아내는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하길 원했었고 제가 생활비로 300만 원씩 주고 간섭하지 않고 있었죠. 솔직히 그 돈이면 얼마든지 저희 부부 살림하면서 본인 용돈 쓰고 가끔 처갓집에 용돈을 보내드릴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아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기 부모 용돈을 올려달라 아니면 본인한테 주는 생활비 올려달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지금 백화점이야? 응, 백화점에서 친구들이랑 쇼핑하고 있지. 아니, 방금 문자 확인했는데 350만 원 하나, 275만 원 하나. 이게 대체 뭐야? 내가 당신한테 비상용으로 쓰라고 준 신용카드잖아? 혹시 당신 마음대로 명품이라도 산 거야? 아니, 그 돈으로 요즘 명품을 어떻게 사? 친구들이랑 같이 백화점에 왔는데 내 겨울 패딩도 좀 사고 우리 엄마 아빠 것도 한 벌씩 산 거야. 평소에 옷 한 벌 제대로 못 해드린 것 같아서. 뭐? 옷 한 벌이라고 하기엔 5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금액이 너무 크잖아. 기왕 사드리는 거 좋은 걸로 사드렸어. 요즘 패딩 하나 사면 100만 원은 기본이야.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당신은. 아니,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의논이라도 하고 쓰던가. 진짜 또 쪼잔한 소리 한다.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쓸래? 옷 한 벌 사는 걸 가지고 내가 당신 허락 받아야 해? 우리 엄마 아빠 줄 거라니까? 친구들 앞에서 쪽팔리게 진짜. 아니, 사드리는 건 좋은데 뭘 사면 산다고 나한테 말은 해야 할 거 아니야? 당신한테 생활비 주는 것 빼고 나머지 돈 관리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써버리면 내가 생각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 아니, 여보 돈 잘 벌잖아. 이렇게 쓸 때는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었어? 장인 장모한테 이 정도 못 해드려? 해드릴 수는 있지. 근데 내가 돈을 쌓아놓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이번 달만 해도 직원 2사람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퇴직금도 나가야 하는데 매달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쓸지 계획을 잡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말하는 게 진짜 웃긴다. 그런 사람이 오빠네 부모님한테는 매달 150만 원씩 드리잖아. 우리 집에도 좀 그렇게 해봐. 내가 맨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옷 사드리는 건데. 아, 또 그 소리야? 우리 부모님 드리는 돈은 용돈이 아니라 은행 이자 같은 거라고 말했잖아. 부모 자식 간에 챙겨드리면 용돈인 거지. 그걸 꼭 그런 식으로 핑계를 대야 해? 아니라니까? 우리 아빠도 5억이나 빌려주신 건 큰맘 먹고 해주신 거야. 어떻게 보면 부모님 노후자금이나 마찬가지인데 나 믿고 투자해주셨으니까 나도 정당하게 갚아드려야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은 노후자금 같은 것도 없어. 그래, 당신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는 알겠는데 두 부모님들에게 드리는 돈은 조금 성격이 다른 돈이야. 아, 몰라. 돈이면 다 돈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매달 용돈 똑같이 드리는 것도 아니면서 어쩌다 한번 옷 사드리는 거 가지고 자꾸 쓸데없이 잔소리하고 눈치 주지 마. 알겠어. 내가 이번에 백화점에서 옷 산 건 더 이상 아무 말 안 할게. 근데 당신도 앞으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거에 대해선 아무 소리 하지 마. 사실 이자 생각하면 더 드려도 모자라. 나랑 결혼하고 내가 집에서 내조를 잘해서 당신 회사가 커진 거잖아. 그러니까 나한테도 절반 지분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우리 부모님한테도 똑같이 용돈 드려. 너가 내 회사에 한번 나와서 일이라도 한 적 있어? 원래 다니던 회사도 일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하겠다고 한 건 너였잖아. 법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을걸? 너가 지금까지 집에서 놀면서 쓴 돈이 얼만 줄이나 알아? 아니, 매달 300만 원 줬으면서 무슨 돈을 얼마나 줬다고? 너 작년에 나 몰래 신용카드 썼다가 2천만 원 빚 생긴 것도 내가 갚아줬잖아. 카드만 줬다 하면 한도까지 다 써버리니까 내가 다 없앴던 거고 하도 비상금 카드 필요하다고 노래를 부르길래 속는 셈 치고 만들어줬더니 바로 백화점에서 500만 원을 긁어? 내가 버는 돈이 안 모이고 다 어디로 새나 했더니. 뭐야, 그럼 내가 돈을 많이 써서 장인장모한테는 못 해주겠다는 거야? 말이 왜 또 그렇게 돼? 부모님 문제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나랑 당신이랑 부부고 동등한 입장인데 왜 우리 부모님만 차별받아야 하냐고? 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도 그만 보낼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리 부모님 돈 5억 다 갚아버리고 앞으로 용돈은 양쪽 똑같이 안 드리는 걸로 하자. 뭐야, 그럼 빚이 5억이나 생긴다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도 몇 달 전에 은행에서 대출 받으라고 했었는데 아마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으면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갚아야 할걸? 그냥 부모님들 용돈 주던 돈으로 은행 대출 그대로 갚아야겠다. 아니, 그럼 친정부모님 용돈을 아예 끊어버린다는 거야? 당연하지. 새로 대출을 5억이나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나가던 지출은 줄여야 계산이 맞는 거야. 그럼 기왕 대출 받는 김에 10억 받아서 친정부모님한테도 5억 주면 안 돼? 그 돈으로 노후 준비하시라고 하면 용돈 안 드려도 되고 좋잖아. 너는 무슨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장인어른이 내 사업에 무슨 도움을 주셨다고? 당신이 나랑 결혼했으니까 우리 부모님한테 평생 은혜를 갚아야지. 아니, 내가 너를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니고 서로 좋아서 결혼했으면서 왜 수억씩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신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능력이 있고 돈도 있는데 해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자꾸 네 부모 내 부모 따지지 말라니까?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그럴 만한 돈도 없고. 당신네 부모한테 줄 돈은 있고 우리 집에 줄 돈은 없다는 거야? 왜 또 말이 그렇게 나와? 나는 아버지한테 빌린 돈 갚는 거라니까? 옆에 내 친구들이 다들 똑같은 소리야. 이대로 이혼하면 당신 가지고 있는 거의 절반은 나한테 줘야 해. 이혼당하고 절반 뺏기기 싫으면 처신 잘해야 할걸? 그래? 벌써 그런 계산까지 하고 있어? 그럼 갈라서자. 나한테 돈을 가져갈 수 있으면 어디 맘대로 해봐. 그래, 갈라서. 나도 친정부모님 차별받는 게 억울해서 더 이상은 당신이랑 못 살겠어. 그렇게 아내는 이혼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정확히 3일 후에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안해. 친구들이 무조건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눈이 돌았었나 봐. 뭐야, 이혼하겠다면서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는 만나봤어? 응, 힘들대. 그래? 내 변호사는 그냥 이혼하라던데? 뭐야, 오빠도 변호사 만났어? 그냥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우리 그만 화해하고 다시 옛날처럼 지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 사과 잘 받았고 앞으로 잘 살아봐. 우리 집 현관문 비밀번호 바꿨으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말고. 오빠,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그렇게 저는 이혼하게 되었고 아내는 원하던 재산 분할은 대부분 받지 못한 채 푼돈만 겨우 챙겨서 나가게 되었어요. 결혼할 때 집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셨고 아내와 처갓집에 돈이 너무 없다고 해서 혼수는 제 돈으로 맞췄었거든요. 아직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아이도 없고 아내는 경제활동 전혀 하지 않은 채 매달 제게 300만 원씩 생활비를 받고 그 외에 카드비까지 지고 있던 것 때문에 아내는 재산 분할을 거의 받아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미안하다며 눈물을 펑펑 쏟았지만 아내의 진심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이제 자기 친구들처럼 똑같은 처지가 되었으니 더 이상 불평불만은 없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